안녕하세요. 낭만쌤 유원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영어 캠프 기간 내내 휴대폰 금지가 아이들의 집중력과 공부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과학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모든 일에는 의욕이 없고 오직 게임을 할 때만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것은 사실 그 순간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과도 분비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파민이라는 것은 뭐냐면 뇌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영양분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하고 꾸준하게 분비가 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또 꾸준하게 분비가 되지 않는 것도 사실 문제지만 특정 행위를 할 때만 과도하게 분비되는 것 또한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일에는 다 무기력한 아이가 게임이나 유튜브 아니면 인스타그램에 나오는 그런 쇼츠 영상, 이런 SNS 중독으로 인해서 도파민이 과도하게 분비가 되면 그걸 할 때 어떤 좋은 기분들이 우리 뇌의 보상회로라는 곳에 저장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이제 같은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 행동만 지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사실 시간과 노력이 가미된 그런 도파민이 이렇게 발생하는 것은 너무나 좋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의 노력이 있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그런 도파민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노력 없이 생성되는 그런 도파민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디지털 시대에 아이들은 책을 통해서 얻는 정보보다는 그냥 잠깐의 검색만 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긴 내용보다는 짧게 요약된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길고 노력이 필요한 그런 일에는 자연스럽게 흥미가 없어지게 되고 당연히 집중도 잘 못하게 되겠죠.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내성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내성은 당연하게 이제 적응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쇼츠 영상이나 게임을 조금만 봐도 도파민 수치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성이 생겨서 초창기의 쾌락을 느끼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10분 정도만 게임만 하면 얻었던 그런 이제 쾌락을 나중에는 5시간, 10시간을 해야지만 처음에 동일한 쾌락을 얻을 수 있어요. 내성이 생긴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중독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문제는 중독 상태가 된 이후부터가 문제입니다. 그 행위를 하지 않으면 금단 현상이 발생하고 그리고 또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고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디지털 디톡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말 그대로 휴대폰 사용을 특정 시간 동안 제한을 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금지하는 것을 말을 하는데, 사실 SMH 어학원 같은 그런 캠프에서는 아이들이 원치 않게 자연스럽게 디지털 디톡스를 하게 됩니다. 많은 뇌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리 뇌의 망가진 이런 보상 회로가 복구가 되려면 한 달 정도가 최소한 걸린다고 해요. 근데 사실 영어 캠프가 4주에서 8주 정도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뭔가 이렇게 무너진 그런 우리의 어떤 보상회로가 복구가 되기에 아주 적절한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휴대폰이나 게임에 중독된 아이들은 캠프 기간 중 첫 1, 2주는 좀 이렇게 금단 현상처럼 좀 힘들어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2주나 3주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극복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금단 현상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뒤에 나오는 영상에도 나오지만 뭔가를 몰입을 해야 된대요. 몰입도 해야 되고 또 운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찬물로 이렇게 샤워하는 것도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대형 캠프를 통해서 공부에 몰입을 하고 또 하루 2시간씩 또 운동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디지털 디톡스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전문가의 어떤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영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2, 3년 후에 사회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MZ세대가 이제 스마트폰, 쇼폼, 릴스 이런 것들로 이제 뇌가 도파민 시스템이 고장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있어요. 네. 그나마 20, 30대는 뇌라도 형성된 상태였는데 지금 유아기, 네. 10대 이런 친구들이 스마트폰, SNS로 뇌가 망가졌을 때 이게 회복이 가능한지. 근데 뇌가 만약에 어릴 때 스마트폰이나 SNS로 박살이 났어요. 이게
뇌 구조를 변형시킬까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도파민 양을 분비를 줄이는 거는 한 달 정도 디톡스를 아, 네. 하면 다시 정상으로 회복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이 게임을 하면 전두엽이 발달이 돼야 되는데 전두엽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전두엽이 이제 이성적인 사고라고 집중력을 높이는 거죠. 그렇죠. 뭐 인간다운 것을 모든 거를 관장을 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데 대표적인 거가 마시멜로 이야기라고 들어보셨어요? 만족 지연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시멜로를 먹으면 그게 도파민이죠. 근데 그거를 지금 먹으면 이제 보상을 못 받고 15분 후에까지 참으면 더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참은 아이, 그 참은 아이는 전두엽이 발달한 아이예요. 그럼 게임이나 SNS, 쇼폼 이런 게 전두엽을 망가뜨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네. 요즘 책을 못 읽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네, 네. 진짜 그런가요? 쾌감에 의해서 유도가 되는 거죠. 행동이. 걔들이 참지를 못하고 감정을 억제를 못하잖아요. 감정의 뇌가 더 우세한 상태가 되는 거죠. 전두엽이 다 그런 걸 통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조금 불쾌하더라도 내가 이거 좀 참을 수 있고 이래야 이제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못 참는 거예요. 예. 근데 왜 이게 가능하냐? 우리가 스마트폰 중독이다, 뭐 쇼츠 중독이다 이런 거를 해결하는 거가 도파민 단식을 하는 거예요. 한 달간 차단하라는 거죠. 그런데 또 한 얘기는 고통을 선택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도파민 네이션의 애나 랭킨 교수죠. 운동을 하는 거는 고통을 선택하는 거예요. 찬물 샤워를 하는 거는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면 도파민 양이 증가한다는 게 알려져 있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것도 고통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뇌가 이제 시냅스가 어떻게 만들어져 되느냐,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느냐 하는 건데 우리가 힘든 거를 견디면서 이렇게 하는 유대인들이 그걸 잘해요. 그거를 역경지수라고 그래요. 우리는 다 편하게 해주잖아요. 근데 이게 행복의 관점에 봐서는 맞지 않는 거예요. 애나 램키 교수도 그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애들한테 모든 거를 편하게 해주고 다 들어주고 하면서 오히려 애들이 견디지를 못하고 힘들어하는 건데 어릴 때부터 조금 힘들더라도 그걸 견디게 하고 본인이 그걸 극복할 수 있게